안녕하세요, 낭만이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책코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사랑 이야기는 다음으로 기약하겠습니다 했던 거 아시나요? 오늘 조금 그 사랑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이상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항상 이게 들어가거든요, 대답으로. 바로 다정한 사람입니다. 이 다정이라는 단어가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많을 다를 써서 정이 많다라는 뜻의 한자어이거든요. 근데 이 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 고유의 그런 정서적인 가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 분들께서 한국어 공부하실 때 이 뜻이 아름다워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청춘 에피소드에서 청춘을 나타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25, 21의 나이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다정이라는 것 역시 많은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다정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인데요. 이 드라마에서의 주호진과 차무희가 정반대되는 다정의 종류를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다정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여러분, 한국에서는 다정이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가치로 다정이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정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표현도 다양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코미디언 원소윤 씨께서 한 채널에서 말하면서 크게 대두가 된 다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산하는 다정과 하나는 수렴하는 다정입니다. 발산은 밖으로 내뿜는 걸 뜻하고요. 수렴은 하나로 모이는, 안으로 모이는 이런 걸 뜻합니다. 이 발산하는 다정의 모습은 차무희에게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주호진이랑 차무희가 일본에서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호진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차무희가. 우리는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이고 앞으로 다시 볼 일이 없으니 말해도 된다고 하면서 주호진을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죠. 그러다가 주호진을 좋아하게 됐을 때도요, 여러분, 차무희는 주호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로라가 보고 싶다는 호진을 위해서 그 행운의 네일클로버를 모으고 그거를 7개를 꼭 모아서 오로라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고요. 캐나다 촬영 때 주호진이 이제 길을 잃고 폭포를 찾는 데 실패하거든요. 근데 무희는 그때 우리 둘만 아는 폭포다라고 하면서 이 호숫물을 위로 이렇게 튕기면서 폭포를 만들어줘요. 급하게 섭외한 촬영 장소가 주호진의 엄마의 와인 농장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도 무희는 어머니 아들에게 인사하실래요? 하면서 주호진과 주호진의 엄마가 서로 화해하고 대화를 틀 수 있는 그런 길목을 만들어줍니다. 또 그곳에서 주호진이 엄마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언성이 높아졌죠. 서로 오해를 풀다가요. 그런데 이 다툼이 커지니까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희는 꺼당 하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요. 발산하는 다정은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고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다정입니다. 누군가 아플 때 먼저 다가가서
너 괜찮아? 너 어제 그 비 오는데 밖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면서 열이 나는지 이마도 이렇게 한번 짚어 주고 약도 챙겨 주고 상처가 났다면 그곳에 데일밴드도 막 챙겨 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무의처럼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다정을 발산하는 다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수렴하는 다정은요. 다정이 꼭 이렇게 막 겉으로 알아주고 챙겨주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산하는 다정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다정의 한 모습인데요. 이 수렴하는 다정은 주호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호진은 차무희에게 도라메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나왔을 때 무희에게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발산하는 형태로 주어진 다정함이 돋보였다면 아마 무희에게 가서 괜찮은지 묻고 또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아는 척하며 괜찮다고 다독여주며 행동으로 옮겼을 것 같은데요. 이 수렴하는 다정은 반대로 함구합니다. 그래서 함구하는 다정이라고도 표현이 쓰이는데 함구한다의 뜻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해 주는 겁니다. 다그치지 않고요. 상대의 아픔이나 속마음을 넘겨짚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일부러 모르는 척,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호진은 차무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그 밤에 데이트하는 여자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조차 물어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무희가 스스로 도라미의 존재를 깨닫고 인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 대신 매일 밤 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도라미와 새벽을 다 보내죠. 피곤할 텐데도요. 어 무희에게 말은 안 했지만 뒤에서 도라미를 돌봐주고 또 술 마신 다음 날은 또 무희의 그 속쓰림을 걱정해 주고 도라미가 막 마구마구 나 멋대로 막 한도까지 끝까지 쓴 그 차무희의 카드를 이제 카드 취소도 해 주고요. 또 도라미가 내뱉는 거친 말, 거침없는 행동 이런 것들 다 다정으로 감싸 줍니다. 이렇게 때로는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해 주는 것이 다정함의 또 하나라는 거죠. 그냥 언제든 뒤를 돌면 내가 있다고 알게 해 주는 거. 내가 너에게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힘들 때 언제든 나한테 와도 돼. 나한테 기대서 울어도 돼.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함구하는 다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도요. 함구하는 다정이거든요. 뭐 코에 삐져나온 코털을 모르는 척 해 준다거나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이거는 조금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주변에 되게 오래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금슬이 정말 좋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서 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직 서로 그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 현상을 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요?" 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했더니 대신 상대방이 자다가 나도 모르게 낀 방귀는 모른 척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함구하는 다정이겠죠? 음. 다정함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정이 많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본다면 쉽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다정함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기간에는 이제 전투기가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이 소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정말 막 창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큰 전투기 소음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자고 있었죠. 제가 자고 있을 때 전투기가 지나가면 이제 애인이 옆에서 제 귀를 이렇게 막아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소리에 잠이 방해되는 걸 막아 주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 손길이 참 다정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언제 다정함을 느꼈는가?" 하고요. 그랬더니 출근하기 전에 텀블러를 챙겨주는 게 다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인이 운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정말 땀이 많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 이 냉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갈증 나는 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에는 그 스탠리 있잖아요. 스탠리 큰 텀블러에 미리 얼음이랑 뭐 차가운 물 이렇게 해서 딱 가득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챙겨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애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정함이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행동으로만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귀를 막아 주거나 물을 챙겨 주는 거죠. 그래서 다정함이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다정함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정하다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정한 게 쉬우면 왜 그 이상형에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붙겠어요. 그쵸? 갑자기 좀 이상하네요. 아마 이 다정함이 능력이라는 게 개인주의가 또 요즘엔 심하기도 하고 사회가 척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표현은 다정은 지능이다 혹은 다정함도 체력이다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다정함이 지능이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듯한 지능으로 보는 건데요. 어떤 말이나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다정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게 지능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평소에 누군가에게 다정할 수 있는 건 뭐 쉬울 수 있지만 다정함이 지능인 이유는 내가 조금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서운한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말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거는 어렵죠. 내가 이 사람이 기분이 막 나쁜 게 있는데 막 귀를 막아 주고 물을 떠다 주고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뭔가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다정함을 건넬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정함은 체력이다.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몸적으로 에너지를 다 쓴 거죠. 밖에서 일도 너무 힘들었고 막 사람들에게 치였고 더 이상 이 몸에 그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다정함을 건네기는 어렵다는 거죠. 체력이 있어야 이 다정함도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이 문상훈이라는 또 유명한 개그맨이자 유튜버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정함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이 문상훈 씨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애정 표현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되게 다정한 애정 표현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아주 작은 일들까지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표현해 주면서 내가 느낀 오늘의 모든 감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뭐 부모님께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이런 걸 최대한 자세하게 말해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거나 체력이 너무 없어서 힘든 상태거나 이럴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다정함을 그렇게 표현하기가. 그래서요, 여러분, 다정은 사랑에만 국한된 가치는 아닙니다. 다정함이 우리가 사랑 이야기에서 많이 비춰질 뿐이지, 우정에도 또 그냥 사람 대 사람,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 다정함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에게 엽서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 출근하고 보니까 냉장고에 제 이름이 이렇게 적힌
직접 만든 생 초콜릿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땐 제가 건넨 어떤 그런 다정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정함으로 또 다시 이렇게 보답을 해 주신 거라고 느껴져서 그 제 이름이 적힌 그 초콜릿을 냉장고에서 볼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또 아니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모임이 있는데 그 친한 친구 모임 중에 한 명이 비건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괜히 미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모였는데 갈 수 있는 식당을 확 제한해 버리는 것 같으니깐 그 친구도 우리를 배려하는 거죠. "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네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 친구를 위해서 항상 약속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비건 식당을 찾아서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로 가자." 이렇게 약속 장소를 정하죠. 그러면 그 친구도 괜히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도 따뜻한 다정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생겨요. 이 친절하다와 다정하다의 차이가 뭘까 하고요. 왜냐면 사실 다정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다정하다라는 거를 번역된 넷플릭스나 이런 자막을 보면 친절하다나 뭐 kind 이런 걸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친절은 태도의 영역이고요. 다정하다는 건 마음의 영역입니다. 모르는 타인에게도 우리는 친절을 건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할 때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길 수 있죠, 손님을. 그런데 그 손님이 이제 원래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그 아메리카노에 얼음 3 개를 띄어서 드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제가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신 그분에게 오늘도 얼음 3개 띄워 드렸어요." 하고 기억하고 그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정한 행동인 거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다정의 여러 모습들에서도 보면 카페 사장님이 뭐 그냥 그 초콜릿을 단순히 "카드 받았으니 나도 뭘 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채코치가 다른 초콜릿은 안 먹는데 생초콜릿은 좋아한다고 하길래 생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준 건 저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기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다정함을 건넨 거죠. 전투기 소음에 귀를 막아 주는 것도 평소에 제가 소음에 예민하다는 걸 미리 알고 또 어제 늦게 잠들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관찰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게 다정인 거죠. 주호진도 그 주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전부 친절하지만 무희에게 보여준 그런 다정함처럼 도라미에게 보여준 그런 다정함처럼 모두에게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은 "친절을 베풀다."라고 이 "베풀다."라는 동사가 뒤에 따라오거든요. 다정은 "다정을 베풀다."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 베푼다는 단어는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다정은 혜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니까요. 또 다정은 정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탁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그래도 오랜 시간 이렇게 걸쳐서 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본 사람, 모르는 사람, 타인 그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건 가능하지만 이 다정은 뭔가 조금 더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미는 그런 손길이 그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다정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상냥함인데요. 상냥함은 주로 이런 목소리 톤이나 뭐 표정, 말투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어떤 외부적인 부드러움이에요. 목소리가 막 밝고 또 미소가 막 싱그럽고 좀 나긋나긋하고 말투가
이러면 이제 조금 상냥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 더 호의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태도를 상냥하다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자상하다가 있어요. 이 자상하다 할 때 이 자가 자세할 자인 한자인데요.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세하게 관찰하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자상하다입니다. 상냥하다는 조금 귀여운 그런 소녀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면 자상하다는 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움 이런 것들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상하다는 보통 뭐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여서 쓰는데 말로만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좀 이렇게 든든하게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상하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정다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야 이렇게처럼 그 사람은 좀 다정다감한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성격이 정이 많고 또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거거든요. 다정, 정이 많다. 다감,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히 다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결이,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그냥 감정도 풍부하고 또 다정한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다정다감하다라고 합니다. 상냥함은 이렇게 겉을 좀 이렇게 밝혀준다면 자상함은 곁을 채워주고요. 다정다감하다는 거는 내 마음, 내 속을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다정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을 예쁘게 하기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와 아는 정말 점 하나 위치의 차이잖아요. 같은 말이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쉬지 못하는 그런 강박이 막 있어요. 그냥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느 날은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진짜 그냥 하루를 돌아봤는데 밤에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그래서 괜히 자꾸 막 자책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오늘 하루 날렸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애인한테 뭔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어요. "어떡해.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그때 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열심히 일해서 피곤했을 텐데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필요한데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너무 잘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아유 어떡하냐. 그래 하루 날렸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사실 하루가 그냥 사라진 건 맞지만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자책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고 그 강박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 내가 잘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꼭 생산적인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달려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나에게도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잘 쉬는 날이 필요했었구나.'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죠. 이 다정함은 사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다정거와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책 하나를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이고 관계는 우연이 아닌 선택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다정함이 결국 세상을 지키고 또 관계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위대한 가치라는 걸 표현한 책입니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친절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다정함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는다. 다정함은 친밀한 거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관계는 매일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감정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글귀가 써져 있어요. 다정함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하루를 다시 세우는 데 충분한 힘이 된다. 여러분, 이사랑 통역되나요?에서 무이가 했던 말, 아니 도라미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도라미가 처음 나타나서 주호진에게 시를 읽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죠. 다정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언젠가 끝난다 생각하면 다정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고요. 다정이 사라질까 무서운 거는 정말 그만큼 이 다정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차무이를 살게 하고 또 도라미를 사라지게 한 그 주호진의 다정함처럼요. 이 다정함이 정말 정말 사소하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그냥 내가 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만 잘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건넬 수 있는 게 다정함이잖아요. 이 다정함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루의 어떤 따스한 다정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다정함을 건네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낭만이들. 빠이.